예, 안녕하세요. 2023년 제1회 작업형 최근 기출보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1번 문제. 동영상은 와이어 클립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게 이제 와이어 클립이죠. 요게 와이어 로프 클립 체결 방법에 적합한 것과 이유를 쓰시오. 두 번째, 클립수와 관련하여 가로 안에 적합한 답을 쓰시오. 자, 이거 그림 보고 선택하는 건데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체결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답은 1번. 이 볼트 방향이 볼트가 클립의 새들은 와이어러프에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하므로 적합한 것은 1번이다. 이 새들이 이쪽 긴 쪽에 힘이 실린 쪽,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힘이 실리는 선은 이쪽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어로프의 지름이 16 이하일 경우에는 16mm 이하일 경우에 클립 수는 4개. 그 다음에 16에서 28 이하는 5개. 28mm 초과는 6개. 예, 그렇습니다. 4, 5, 6. 이거는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동영상에서 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치 산소 결핍 기준 및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맨홀 내부인데 맨홀 내부에서 작업하는 거는 밀폐 공간이죠.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여기 산소 결핍 기준, 그 다음에 준수사항 세 가지. 자, 첫 번째 산소 결핍 기준은 뭐죠?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그 다음에 결핍 시 준수사항은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근로자 안전하게 오르기 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부차피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이렇게 세 가지.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 이렇게 세 가지. 3번 건설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 동영상 이거는 뭐죠? 우리 현장 출입구죠. 현장 출입구. 세륜 시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세륜 시설입니다. 세륜. 이쪽으로 화물차나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차들은 이쪽을 통해서 바퀴를 씻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이걸 이제 세륜기라고 하는데 이 건설 현장에 가솔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여기 이제 가솔도로 거의 끝부분 현장 입구에 있습니다. 현장 입구에. 그래서 우리 현장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럼 내부에서, 현장 내부에서 가설 이 세련기를 통해서 씻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그때 이제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 첫 번째, 견고하게 설치. 그다음에 두 번째, 울타리 등을 설치. 세 번째, 배수시설 설치. 네 번째, 속도 제한 표지 부착.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동영상은 동발이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상을 보고 동발이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강건 동발인데 여기서 이제 그 목수들이 이 하부 커프칩을 받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동발이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받침목 깔판 사용. 두 번째, 미끄러짐 방지 조치. 그다음에 세 번째,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깔판, 받침목에 고정.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반종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그다음에 유헤드 등 단관이 없는 동바리 상단에 멍해등을 올릴 때는 유헤드라는 게 이 동바리 위에 이렇게 생긴 자재가 있어요. 연결 철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멍해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쭉 가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유헤드 등의 단관을 설치하고 멍해 등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발이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강제 접속부 교차부는 전용 철물 사용. 그 다음에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왜냐면 이 두 단을 했을 경우에 이쪽에 미끄러짐에 의해서 한 단이 탈락되면 수직도가 어긋나죠. 그래서 자,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9가지 중에 여러분 외우기 쉬운 거 3가지. 동영상은 작업 발판을 보여준다. 영상에서 지칭하는 부분에 명칭을 쓰시오. 이 부분. 요 고리를 말하는 거죠. 요 고리. 고리의 이름은 걸침고리입니다. 걸침고리.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설치 기준. 작업 발판의 폭은 40으로 하고 발판 재로 가는 틈은 3cm 이하. 3cm 이하로 한다. 여기 이제 2장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그 여기 틈이 3cm 이하로 총 밀실하게 여기를 채우라 이 얘기입니다. 동영상은 운반 하역 작업을 보여준다. 장척물이라는 게 길이가 긴 자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장척물, 준수사항 2가지. 이거는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는 하물 앞부분 끝을 근로지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 곡선 등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으로 운반할 때는 모두 동일한 어깨에 메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른다. 하역할 때는 튀어오름, 굴러내림 등의 돌발 사태에 주의한다. 세 가지 중에 2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7번, 이거 뭐죠? 말비계죠, 말비계. 말비계 준수사항.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지주부지 한 단의 미끄럼 방지 장치, 여기. 미끄럼 방지 장치. 양끝 단부에 작업하지 않도록 단부 인지 장치 설치하죠, 여기다. 그 다음에 기울기 75도, 요거 75도. 그 다음에 보조부재 설치, 여기 보조부재.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 폭을 40cm 이하로, 여기 40cm. 여기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동영상은 강간비계를 보여준다. 강간비계 설치 기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몇 미터, 장선 방향에서 1.5. 뭐죠? 1.85, 1.5. 우리 이거 외우자고 했잖아요. 안전보건 기준 규칙 제60조. 띠장 방향 1.85, 장선 방향 1.5. 띠장 간격은 2.0.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쌍기둥 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3번 비계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 이거 좀 여러분들 외우자고 했어요. 자, 이 강간비계 구조. 강간기둥의 간격은 띠장역 1.85, 장선 1.5. 그 다음에 2.7m 이하. 두 번째, 띠장 간격은 2.0m 이하. 세 번째, 31m 되는 지점의 비계기둥은 2개 간간으로 묶어서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 간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된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브라켓 하면 되는 거죠. 적재 하중은 400kg 초과 금지. 자, 2부 1번. 동영상은 작업장의 조명을 보여준다. 가로 안에 조도 기준을 쓰시오. 이게 지하 주차장인데 지하 주차장에 쭉 가설등을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작업 중에. 이 가설등도 다 조도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초정밀. 우리 이거 외웠었잖아요. 초정밀. 그렇죠.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밖에 75. 건설 현장은 뭐라고 했어요? 건설 현장은 보통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150 럭스. 여기 문제에 단위가 없으면 단위까지 쓰셔야 돼요.
LX가 없다, 그냥 뭐 이상이다 이러면 여기 LX까지 쓰셔야 됩니다. 럭스까지.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방호장치 세 가지. 자, 첫 번째 전조등, 요 앞에 전조등 있고, 두 번째 후미등, 이 뒤에 후미등, 세 번째 백레스트, 요게 백레스트, 요거 백레스트, 그 다음에 헤드가드, 요게 헤드가드죠, 요거 지붕, 그 다음에 안전띠, 요게 안전띠 있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자, 동영상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보여준다. 3번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고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펌프카를 사용해서 지금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에서 콘크리트가 뿜어져 나가서 이 플래싱 붐을 통해 쭉 타설을 하죠. 작업을 시작하기 전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수. 두 번째, 난간에서 작업하는 호수 요동 선회를 막기 위해서 안전 난간 설치. 세 번째, 전선 등의 위험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 뭐 절연용 방호구 설치. 그다음에 집안 치마나 아무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손상에 의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 위한 적절한 조치. 바닥에 뭐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다짐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굴착기로 자재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양 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 음, 이게 굴착기로 인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두 번째,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 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신호소 여기 있죠. 그다음에 3번, 인형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4번,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5번,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전격 하중을 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굴착기로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요거는 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관한 기준 규칙 제221조의 5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양 작업 시 조치. 동영상은 건물 외벽을 외장재로 마감한 이게 건물 외벽인데 여기에 이제 퍼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장하기 위해서 조정면에 퍼티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 한 명이 이 틀비개 위에서 한 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2m 이상. 복장도 아주 불량합니다. 그다음에 난간 또 설치하다 말았죠. 그리고 분진이 발생하는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여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마스크랑 개인복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밑에서는 또 시멘트로 이렇게 미장을 하려고 여기다 이제 떠주는 거죠. 이걸 개서. 근데 역시 개인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때 불완전한 상태 네 가지. 이건 찾을 게 너무 많죠. 자, 첫 번째, 불량한 복장, 난간 미설치, 그다음에 안전대 미착용, 고리 미체결, 안전모 방진 마스크 미착용, 상하 동시 작업 5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6번 동영상 흙막이를 보여준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요게 이제 지보공이죠. 요게 이런 것들이 다 스트러트. 요게 토류벽이라고 했죠. 토류벽. 요게 H 파일. 그다음에 요거 옆부재, 요게 띠장,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스트러트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사항 세 가지. 안전보건 기준 규칙 제30 347조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상태, 버팀대 기납, 그다음에 치마 정도, 부재 접속 부착부 교차부 상태. 이거 하나만 써도 돼요. 부재 교차부 또는 부재 접속부 이렇게 상태. 자, 7번
강간 틀비계 구성 요소 세 가지. 쭉 이게 틀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강간 틀비계라고 합니다. 주틀, 교차 가세, 띠장, 작업발판, 안전난간, 발끈막이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틀, 교차 가세, 띠장, 작업발판, 안전난간, 발끈막이판. 동영상은 터널 작업을 보여준다.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버력이에요. 이게 버력. 버력. 첫 번째, 버력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두 번째, 작업 시작 전 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부착 단면의 크기, 그 다음에 버력의 물량, 경사도, 부착 방식, 버력 상상 및 함수비, 그 다음에 운반 통로의 노면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에서 제동장치, 조조장치 기능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하역장치, 유압장치 유무, 차륜, 바퀴, 그 다음에 경량 경음 장치 이상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 있느냐?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13조에 있습니다. 자, 안전 난간을 보여준다. 가로 안에 3부 1번 문제입니다. 여기 안전 난간 지우고 쭉 가면서 자, 구성 요소 먼저 볼게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 발끈막이판 네 가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여기서 여기 990cm. 이 센티미터로 돼 있으면 90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는 어디에다 설치해요?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설치. 자, 이게 120이다. 90에 설치해야 하나? 이게 120이다. 그러면 중간 난간대 가운데 60이 되는 거예요. 60.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두 번. 이게 120이다. 그리고 두 단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 60 이하여야 되니까 여기가. 상하 난간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촘촘하게 이 난간대를 촘촘하게 박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난간 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앙카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 난간대가 25cm 간격. 그러면 이 사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25cm면은 중간 난간대 이거 설치 안 해도 된다. 자, 2번 인양 작업을 보여준다. 인양 작업 시 와이어로프 사용 기준, 사용 금지 기준, 폐기 기준이죠. 와이어로프. 요거는 아주 빈출이니까 이거는 우리 외우자고 했잖아요. 이음매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붙었다, 그럼 이거 쓰시라는 거잖아요.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수의 수가 10% 이상 또는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 7% 초과 이렇게. 3번 동영상에서 동발이 조립 작업을 보여준다. 이게 동발이죠. 준수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 받침목 깔판 사용. 그 다음에 어, 콘크리트 타설 또는 말뚝박기 치마 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하 고정 미끄러짐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깔판 받침목의 고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그 다음에 유헤드에 상단의 유헤드에 단관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 그 다음에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 사용. 전용 철물
전용 철물 사용, 깔판 받침목은 2단 이상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 두 단일 경우에 이제 뭐 철사로 매거나 결속 이런 걸 이렇게 잡아매야 되죠. 이렇게 와이어로. 자, 타워 크레인 현장 작업을 보여준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타워 크레인 중지 조건. 이것도 우리 외워야 되죠. 타워 크레인 중지 조건. 철골 우리 외웠잖아요. 철골. 철골과 철골 1m/s 10, 1cm/h 10cm/h 이렇게 돼 있었죠. 강설 강우. 자, 이거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10m/s 10m/s 인 경우에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해야 된다. 설치 수리 점검 해체. 그 다음에 15를 넘을 경우에 15m/s를 넘을 경우에는 운전 중지, 운전 중지 이 두 가지 조건.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풍향계 여기다 달아놨잖아요. 풍속계. 타고 꼭대기에 풍속계 달아놓고 우리 현장에서 이거 모니터링 하죠. 그래서 막 태풍 불 때는 뭐 23, 24까지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절대 작업을 하시면 안 되죠. 요건 이제 뭐 크레인 운전사들이 더 먼저 아니까 작업을 안 한다고 하죠. 먼저. 항타기 작업을 보여준다. 작업 시 무너짐 방지. 자, 요거 이제 항타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웃리가 쭉 해서 여기다 설치돼 있고, 그래서 여기 쭉 가면서 이제 여기 천공하는 거죠. 천공. 자, 연역 집안에 설치할 경우 아웃리거 받침, 지지 구조물, 그다음에 깔판 받침목 사용. 그다음에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내력 보강. 여기 지내력 테스트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닥.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콘크리트를 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잡석을 다짐해야 되죠.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세기 등을 사용해서 고정. 그 다음에 불시에 이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일 클램프 세기 등으로 고정. 그 다음에 버팀대 버팀줄 고정. 하단에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 등으로 고정.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첫 번째,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누출이 의심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지할 위험이 있는 장소일 경우. 네 번째, 장시간 안 한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 측정.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4시간마다. 이 네 가지, 이건 앞으로도 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건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강간 틀비계 작업을, 강간 틀비계죠, 이게. 강간 틀비계. 자, 이 강간 틀비계에 연결되는 철물의 명칭 요거.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동영상에는 이거 표시해줘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자, 요거의 명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름이 뭐예요? 벽이음. 설치 기준은 강간틀 비계의 경우 수직 6m, 수평 8m 이내. 수직 6m, 수평 8m. 6, 8. 여기 하나씩 설치되는 거죠. 자, 8번. 발파 작업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천공을 하고, 여기다 이제 작약을 넣고 발파를 하는 거죠. 화약이랑. 자, 동영상은 발파 작업을 보여준다. 전기 발파를 위해 장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세 가지. 여기에다 이제 화약들을 넣고 쭉 선을 연결해서 여기 이제 쭉 선을 연결해서 이게 장전기로 가는 거죠. 장전기. 그래서 쭉 이제 리모컨으로 하든 아니면 이제 선을 연결해서 이제 전문가가 이걸 딱 누르면 이제 폭발하는 그런 거죠. 장전기 호수는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고 누설 전류를 유입 방지할 수 있는 길이보다 60cm 긴 것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장약 중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접지가 가능한 구조의 장전기를 사용한다. 장전기를 사용하 장악할 때 정전기가 소단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장전기를 사용해서 폭약을 장악할 때는 전기 내관이 기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중에 네 가지 쓰시면 되는 거, 세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